먼저 강금희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이 끝난 후 오승록 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이영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오승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노원을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강금희입니다. 평소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신념을 갖고 있던 저는 제8대 의회 임기가 시작된 이후 쉴 새 없이 지역 구석구석에 살고 있는 민원 현장을 직접 방문하면서 많은 국민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전을 준 생생한 삶의 이야기는 때로는 아픔으로, 때로는 기쁨으로 마음속 깊이 각인되었으며 미약하지만 구의원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가 안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개선을 통해 노원이 진정한 힐링 도시, 살기 좋은 도시로 변화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구청장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인구 감소 문제입니다. 우리 구 주민등록 인구는 1999년 60만 명을 돌파한 이후 2001년 64만 6천 명을 정점으로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8년 10월 현재 54만 6천 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우리 구 인구가 최고점이었던 2001년 대비 17년 만에 15% 이상이 10만여 명이 감소하였으며 올해만 해도 7천여 명이 감소하였습니다. 물론 우리 구 인구만 감소한 것은 아닙니다. 최근 10년간 서울시 25개 자치구 인구 변화를 보면 소파, 송파, 서초, 은평, 강서구를 제외한 21개 자치구 모두 인구가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염려되는 부분은 우리 노원의 인구 감소가 인근 타 자치구와 비교하여 너무 크다는 점입니다. 2008년 10월을 기준으로 인근 도봉구는 9.1%, 강북구는 6.6%, 중랑구는 5.7%가 감소한 반면 우리 구는 무려 11.4%가 감소하였습니다. 인구의 증감에는 출생과 사망, 전입과 전출 등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최근 우리 구의 인구 감소 요인은 전입 자체의 감소뿐 아니라 결국 타 지역으로의 전출이 전입 인구보다 훨씬 크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타 지역 전출 증가의 가장 큰 이유를 주택으로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주택 형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노원구의 아파트가 30년 이상 노후화되면서 신도시가 들어선 인근 남양주시 등으로 새 주택을 찾아 떠나기 때문으로 유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상계 뉴타운 주택 재개발, 상계 주공 8단지 아파트 재건축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기존 노후 아파트가 재건축되기 위해선 아직도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다고 계속 줄어드는 인구를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하겠습니까? 구청장님께서는 계속되는 우리 구의 인구 감소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떠나간 주민들이 다시 노원을 찾아 되돌아올 수 있는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대학 입시 설명회 관련으로 우리 구는 일반고 16개, 특성화고 8개, 자율고 1개 등 총 25개의 고등학교에 23,600여 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어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규모가 크며 뜨거운 교육열을 바탕으로 서울이 북부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강북 최고의 교육도시로 탈바꿈했습니다. 최근 들어 수험생과 예비 수험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들은 자주 변화하는 정부의 대학 입시 제도로 인해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으며 다양하고 복잡한 대학별 입시 요강을 제대로 분석하여 자녀에게 최적화된 대학 지원 전략을 제시하기는 너무나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다수의 학부모님들은 국민 누구나 참가하여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구청에서 대학 입시 설명회를 개최하여 관련 자료와 컨설팅을 제공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중계동 그린아파트 상가 지하에 자기주도 학습 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수시와 정시 기간에 맞춰 1:1 진학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 인력 1명의 센터 시설과 운영 강좌를 관리하면서 대학 대입 상담을 병행하고 있어 실제로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학부모는 극히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노원구청에서 입시 준비와 진학에 도움을 주기 위해 노원구민회관, 노원문화예술회관, 관내 대학교 등에서 대규모 대학 입시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최근에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근 구에서는 구청 주관으로 활발하게 수시와 정시를 대비한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되는 교육 행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청 주관의 입시 설명회는 각기 다른 전형 기준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이 공통된 문제를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어찌 보면 국민에게 가장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위원장님, 노원구에서 구청주관의 대학 입시 설명회가 열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서울시 교육청, 관내 대학교 등 공공교육기관이 참여하는 대학 입시 설명회나 입시 박람회를 개최하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부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의원 강금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순도구청장입니다. 강금희 의원님 좋은 질문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를 질문하시면서 우리 노원구 인구 감소 원인과 대책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구청 주관의 대입 설명에 열 계획이 있는 건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인구 감소는 심각하게 저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구청에 선거하면서 이렇게 인구가, 노원구 인구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2001년 64만에서 지금은 55만 선이 무너졌습니다. 계속 줄어드는 추세고, 문제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서울시도 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절출산 사회이기 때문에 줄어들고 있는데 서울 평균보다 속도가 좀 빠릅니다. 그리고 굉장히 높습니다. 한 3.4배 정도 노원구 인구가 다른 지구에 비해서 인구 감소 속도가 빠르더라고요. 대부분 다 최근 5년간을 추적조사해 보면 주로 짐작하시겠지만 경기도, 특히 남양주, 의정부, 구리시 쪽으로 전주, 예상하셨듯이 그쪽에 신도시들이 많이 들어섰고요. 특히나 별내 신도시, 의정부 밀락지구, 또 앞으로 들어서게 될 다산 신도시라든가 갈매 지구까지 다 그쪽으로 많이 빠져나가는 게 우리 주변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은 이제 원인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제일 크게는 주거 환경이 좋지 않다. 그러니까 너무 아파트가 30년 이상 돼서 오래돼서 녹물이 나오고 지하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하기 힘들다. 그다음에 이제 그런 그 원인을 가장 많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여서 구청되고 나서 확실하게 좀 용역을 통해서 좀 근거 있게 조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용역 발표를 한 상태고요. 용역은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사 간 사람들 또는 이사 오는 사람들을 추적 조사하는 방법으로 한번 해보자고 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왜 이사를 가셨는지, 그리고 이사 오신 분들은 왜 노원구로 이사를 왔는지 그런 거를 좀 직접 물어보고, 물론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야만 정확한 통계가 나올 것 같아서 그런 조사를 지금 시작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하튼 교통 문제, 저는 상식적으로 노원에 오신 분들이 교통이 불편한 걸 감수하고 노원으로 많이 이사를 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집값이 좀 싸기 때문에 서울 도심보다는, 강남권보다는 노원구가 집값이 싸기 때문에 노원구로 이사를 옵니다. 근데 교통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노원구가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게 지리적으로 도심권에서 가장 외곽 지역이기 때문에 아침에 자동차로 출퇴근할 때도 1시간 이상 걸리는 거고, 그다음에 지하철도 어찌됐든 45분 정도 걸려야 도심권으로 진입을 해서
그런데 좀 신기했던 게 당구개혁에서 제가 선거 때 아침 인사를 하는데 아침 인사 굉장히 별내 쪽에서 마을버스로 굉장히 시민들이 많이 넘어오더라고요. 근데 교통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노원에 왔는데 별내로 가면 또 더 불편해졌는데 왜 이사를 갈까? 아침에 그렇게 마을버스 타고 넘어오려면 아침 1시간 더 일찍 일어나야 될 텐데 근데 그걸 감수하고 왜 이사를 가지? 결국 새 아파트에서 살고 싶다. 이런 욕구들이 좀 크지 않았나 미루어진 생각을 합니다. 별내는 워낙에 이제 같은 아파트 값이면 훨씬 새 아파트니까 그렇게 이사를 갔다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하여튼 이것도 좀 조사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빠져나가는 속도와 또 아까 우리 강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원구 내에서 재개발 재건축의 속도는 굉장히 더디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인덕마을 재건축 내년 말에 있죠. 상계 뉴타운 4구역도 내년 말에 있죠. 패릉현대 아파트가 올해 말까지 지금 철거는 완전히 했고요. 내년에 이제 바로 착공에 들어가고 상계 8단지도 한창 공사를 좀 시작을 하고 있고 물론 뉴타운 1구역, 2구역, 6구역, 5구역 아직 좀 계획이 좀 잘 가고는 있습니다만 그것도 향후 한 5년이나 6년 후에나 전체가 다 입주했을 때는 7,400세대가 추정되고 백사마을 개발도 잘 가고 있다가 지금 국제 설계업체하고 주민들하고 갈등이 생겨서 애초에 시간표보다 한 4개월 정도 좀 지연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속도가 경기도권으로 넘어가는 인구의 전출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돌아오게 하는 머무는 노원구로 만들 것인가 저도 굉장히 가장 큰 고민이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은 근데 또 아파트를 재건축을 하자니 이미 뭐 정부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워낙에 강화시켜놔가지고 당장 여의치 않습니다. 새로운 아파트를 확 바꾸기는 지금 여의치 않은 상태고 그래서 그러면 지금 있는 아파트에서 해결할 수 있는 낡은 수도 배관을 위해서 서울시가 40만 원 지원해주고 내년에 우리 노원구가 10만 원씩 지원해서 50만 원 정도 세대별로 지원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각 세대별로는 한 20만 원만 추가해서 하면은 낡은 배관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또한 각 세대에서 부담하라는 게 아니라 각 아파트별로 장기수선 충당금을 통해서 그거를 공사를 하면 되겠다 싶어서 내년에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유도를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 지원도 내년이면 다 끝나는 모양이에요. 각 아파트들에게 굉장히 세게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내후년 지나면은 하고 싶어도 아파트가 부담해서 돈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좀 유도를 하고 있고 낡은 배관 문제는 어찌됐든 완전치는 않습니다만 그런 식의 대책을 세워가고 있고 또 오래된 우리 주공아파트들이 주차장이 없습니다. 지하 주차장이 없어서 밤마다 전쟁이죠. 밤 12시쯤 되면 거의 뭐 1년 주차하고 아침마다 갈등이 생기고 이래서 가까운 공원 지하 주차장을 만들려고 지금 용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노원구에 근린공원이 24개 정도 되는데 최소한 6개 정도 근린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한 100면 정도의 주차장이 나오겠더라고요. 그러면 주변에 조공 아파트 주차장을 좀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용역을 시작을 했는데 예산이 100명 만드는데 1명당 1억씩 듭니다. 한 100억 정도가 소요돼요. 100억이 서울시에서 70억을 되고 구가 30억을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하 공원 주차장 하나 만드는 것도 100억의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 또한 예산 문제 때문에 속도가 날 것 같지가 않고 그래서 최근에 고민하다가 이 주차장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옛날에 하다가 중단된 학교 운동장 주차장을 밤새 좀 개방했는데 이쪽으로 좀 눈을 돌려서 학교하고 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들어와서 아침에 일찍 차를 빼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워낙 옛날에 하다가 시도하다가 전국적으로 하다가 이게 이제 안 된 게 아침에 차를 안 빼버리기 때문에 이제 학부모들이 불안해가지고 들고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반대하는 바람에 이제 이게 전국적으로
하는 데가 많이 사라져 버렸는데 저희 노원구에서는 아무리 봐도 학교 운동장을 개방하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교는 아파트 주변에 곳곳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학교하고 학부모님과 설득을 잘하면 주차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지금 학교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센티브를 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이 불안해하는 아침에 차를 빼는 문제에 대해서도 구청이 책임지고 예를 들면 뭐 관리인을 준다거나 아니면 아침 몇 시까지 안 빼면 강제로 차를 견인해 내서 빼가지고 그런 차주들한테는 삼진아웃 제도로 해서 3번만 그렇게 하면은 뭐 학교 주차장을 이용 못하게 한다. 뭐 그런 다각적인 대책을 세워서 학교 측하고 접촉을 하면 학교 주차장 개방 쪽도 좀 속도가 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아시다시피 교통 문제라는 게 뭐 지하철 하나 건설하는데 최소 5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내년에 우리가 경전철 동북선이 착공을 합니다. 노원에 한 5번째 지하철이 생기는데요. 그것도 내년에 착공해서 5년 후에나 경전철이 완공됩니다. 문제 없이 됐을 때. 그리고 어쨌든 그 KTX가 수서에서 출발하는 의정부까지 가는 게 확정됐기 때문에 어쨌든 중간에 정차역을 광운대역으로 출발하는 광운대역에서 출발하는 그런 KTX 노선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노원에서 부산이나 광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시세가 열릴 수 있고 그런 것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이거 계속 말이 나왔는데 아직 서울시나 정부에서 크게 드라이브를 걸지 못하고 있는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동부간선도 확장 문제이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어찌됐든 의정부 쪽에서 이렇게 상계동 쪽에서 시작을 하면 지하화를 통해서 삼성역까지 아무런 장애물 없이 달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강남권의 접근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좀 노원에서 도심이나 강남으로 접근하는 게 용이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이 문제도 좀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지금 실천하고 있거나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거 환경의 문제, 그다음에 교통의 문제 이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노원에 살면서 내가 왜 이런 거죠. 노원에 살면서 나는 계속 여기 살아야 되겠다. 이사 가려고 했다가도 노원에 이것 때문에 나는 살아야지. 이사 안 갈 거야. 이런 생각이 좀 들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장 노원 구석구석에 주말에 아니면 저녁에 머물 수 있는 어떤 그런 명소라고 할까요? 근데 지금 노원의 곳곳에 보면 어디를 가더라도 1시간 이상 머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별로 없습니다. 겨우 과학관 정도가 가면 한 2시간, 3시간 정도 머물 수 있죠. 그건 그런데 학생들한테 편중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둘레길 정도, 그 다음에 당연천, 우이천, 북남천 정도 걷는 산책하시는 분들은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머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어디를 가더라도 1시간 이상 머물 만한 그런 공간이, 관광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나절 정도 머물 수 있는 명소, 가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머물 수 있는 그런 명소들을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보람산 나비정원을 중심으로 그쪽에 보람산 힐링타워, 산림치유센터라든가 유아숲 체험장, 무장의 숲길을 좀 연장하는 부분. 그래서 주말에 가족과 나들이 있을 때 2시간에서 3시간 놀다 올 수 있는 곳. 그게 보람산 힐링타운이고요. 그 다음에 파랑대역, 경춘선 숲길을 걷고 파랑대역에서 철도공원을 통해서 거기서 한 2-3시간 놀 수 있는 곳. 그런 거. 영축산의 무장의 숲길을 쭉 한 바퀴 돌리면 한 5.2km 정도 나오는데 그것도 한번 걸으면 한 2시간 정도. 그런 쪽. 그 다음에 수락산 동막골 쪽에 가서 산림치유센터라든가 숲 체험을 통해서 한 2-3시간 머물다 올 수 있는 그런 명소들을 많이 만들면 그게 좀 소문이 나면 그런 게 오히려 인구 전입에 유인 효과가 또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냥 노원을 뜨고 싶다가도 그런 것 때문에 노원에 좀 머물러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은 당장 뭐
우리가 좀 노원구에서 해야 될 일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장기적인 과제, 단기적인 과제를 나누어서 인구 감소를 좀 줄이기 위한, 속도를 좀 늦추기 위한, 또는 다시 전입 인구가 많게 하기 위한 그런 대책들을 세워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학 입시 설명회 왜 노원구청이 이제 하지 않는 거냐. 그 전에 더러 이제 2016년, 2015년, 14년에는 구청에서 대학 대입 설명회를 했었습니다. 저도 서울시의원 때 그런 행사를 본 적이 있고, 2016년에 한번 했을 때 그때 학원연합회라든가 그다음에 사교육 없는 시민연대 쪽에서 굉장히 거센 항의를 받았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구청이 주관해서 그런 사교육을 조장하는 일을 구청의 이름으로 하는 거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어서 그 이후로는 대입 설명회가 열리지 않는다고, 2017년도는 열리지 않았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저도 이 구청이 나서서 대입 설명회를 해야 되는 거에 대한 솔직히 의문이 좀 있습니다. 그런 대입 설명회는 결국은 우리 노원이 워낙에 교육열이 높고 그래서 꼭 구청이 하지 않더라도 그냥 학원이라든가 대학이라든가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2016년에 보니까 왜 그 학원연합회 쪽에서 반대했냐 들어봤더니 구청이 주관을 했는데 그걸 그 메가스터디 학원에 맡긴 거죠. 그러니까 내용은 메가스터디가 열고 이름은 구청이 이름을 건 거죠. 그러니까 구청의 이름을 빌린 건데 학부모들은 구청의 공신력 있는 이름만 걸고 왔는데 실 내용은 메가스터디가 진행했다는 거죠. 저는 이거는 좀 구청이 나서서까지 사교육과 관련된 해야 되는 거에 대한, 물론 그건 이제 방법은 잘못됐겠죠. 근데 구청 이름으로 주관해서 하는 거는 굉장히 공신력이 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전문성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과연 노원구청이 대입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느냐, 이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걸 하려면 우리 교육지원과가 주관해서 해야 되는 건데, 저도 뭐 대입에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전문가가 아니고요, 설 건드려서 될 문제도 아니고, 그거는 우리 아이들의 평생 진로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쉽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결국은 전문성 있는 서울시 교육청이 주관한다거나 아니면은 과기대가 됐든 광운대가 됐든 각 대학 뽑는 곳에서 좀 주관을 해서 설명을 하는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그래서 조만간 광운대가 주관을 해서 그런 서울시 교육청하고 해가지고 입시 대입 설명회를 할 계획이 있는 건데, 저희 구청은 후원 정도 하는 걸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설명회 후원 같은 건 할 수 있으나 저희가 책임을 지고 주관해가지고 구청이 대입 설명회를 여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크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그래서 구청이 적극적으로 대입 설명회를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리고 구청장 돼서 교육 문제, 우리 요원이 교육도시이긴 한데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디까지 교육에 구청이 개입해야 될까? 결국 학교의 교과과정 이런 것까지 구청에서 할 수 있을까? 저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의 교과과정이라든가 그런 걸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할 뿐더러 괜히 그 간섭했다가 워낙에 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전국 대한민국 4천만이나 전문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각각 다 처방이 다른데 학교 교육 문제나 이런 거는 철저히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학교 밖에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한 여러 가지 좋은 시설들을 짓는다. 예를 들면 과학관이라든가 우주학교라든가 수학문화관이라든가 에코센터라든가 중남천 환경센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학교 밖 교육을 강화하는 것. 그 다음에 지금 마을이 학교다 사업처럼 학교의 그 방과후 교실에 우리 구청에서 학교에 사지 못하는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을 좀 지원해 준다거나, 방과 후에 교과과정 말고
그런 쪽으로 개입하는 거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교육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지금도 여전히 고민 중입니다. 그리고 또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부분이 있죠. 그런 거는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뭐 내년에 이제 우리 예산 때 제출했습니다만 우리 아이들에게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 구체적인 상을 접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하는 건 한계가 있고, 그래서 구청이 주관해서 내년에 예를 들어 드론 페스티벌, 로봇 페스티벌 뭐 이런 것들을 관내 초중고 학생들을 불러서 드론 레이싱이라든가 드론 코딩이라든가 로봇 경진 이런 걸 좀 눈에 보여주고 우리 아이들에게 입체적인 그런 교육, 그걸 위해서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그런 페스티벌을 열어주고, 그런 정도가 우리 아이들 교육에 구청이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이 있기 때문에 좀 하드웨어 중심이긴 한데요. 교육의 소프트웨어까지 구청이 딱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강금위원님, 구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보충 질의가 없으므로